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뉴스타파가 한번 크게 터뜨렸죠. 예. 저희는 예전부터 해오던 거, 예. 그 부인 말고 또 부인의 엄마죠. 네. 부인의 엄마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 그다음에 그 장모와 또 내연남 이분의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노덕봉 씨고요. 네. 이분은 또 이제 하늘공원이죠. 네, 하늘공원 하늘안 관련 추모공원, 하늘안 추모공원입니다. 하늘안 추모공원 관련돼서 네. 했던 내용들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예. 준비를 좀 열심히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료 화면을 위주로 보면서 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여러분들 많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노 선생님 다 준비되신 거죠? 네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을 최초로 고발한 하늘안 추모공원 노덕봉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네네.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예, 예.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고소를 하셨죠? 예, 예. 자, 고소 고발했습니다. 내용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윤석열 장모와 내연남이 네. 양도할 수 없는 주식 10%를 내연남에게 양도하고 또한 내연남은 30.4% 주식을 양도받아서 그 엠파크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지금 저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던 사업장에 분양 성과가 오르자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검찰의 권력에 의하여 공증한 약정서 18조 3항과 약정서 6조 1항, 8조 1항, 1항들을 위협하고 모든 약정 계약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 없이 11년 동안 사업을 하여 오던 저와 하늘안 추모공원 임직원 8명을 출입을 막고 저희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하여 모든 기밀 서류 일체를 절취해가고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총장 장모 내연남이 찾아와서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탁하여 엠파크 대표 1890억 원 사업권을 찾아줄 테니 자신을 엠파크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라. 이리하여 저는 그 장모 내연남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중앙대학교 수석 부의장을 하고 그 양반이 또 총동창회 회장을 하고 그래서 믿고 또한 저를 교회로 인도한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고 해줬는데 그걸 해주자마자 저를 배신하고 저를 엠파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사 3인을 또 해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3인을 넣고 자기가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종철이라는 사람을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 사람을 선생님 그 내용은 일단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럼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오늘 터진 것도 윤석열 본인이 아니고 윤석열 부인에 대한 얘기고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도 윤석열 본인의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현재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다음에 그 장모와 그 내연남에 대한 제가 내연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이유는 내연남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연남의 이름은 김충식 씨. 그다음에 장모의 이름은 최은순 씨.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을 먼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증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엠파크 공증된
엠파크라는 회사죠. 엠파크라는 회사에 공증된 주주 명부 위조에 대한 건, 그다음에 또 위조된 주주 명부를 실제로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도 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사회랑 또 주주총회랑 또 다르죠. 회의록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이거 다 지금 자료로 갖고 오신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재호에게 명의 신탁한 엠파크 주식 양수 계약서에 대한 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자료를 오늘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출입국 관리서는 뭐냐면 이종철이 양도양수가 대표자를 바꾸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 이사회죠. 이사회 때 이 대표자가 없었어요. 근데 없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를 일종의 좀 무단으로 바꾼 거죠. 당시에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 있었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이렇게 됐다는 자료. 이종철의 아들 이감호에 대한 인감 증명서. 여기 지금 다 자료가 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장모 최은순에 대해 관련된 불법 입증 자료들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장모에 대한 얘기 자료들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소장의 내용인 거죠? 고소장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소인은 11년 전부터 박상욱 외 3인으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80억 원에 매입하여 200억 원어치의 투자를 받아 준공하여 분양 사업을 하던 사업권을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공증된 계약 등을 위반하고 편취하여 분쟁 중인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래서 고소를 합니다. 엄청 긴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소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의정부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한테 했고 고소인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고소한 날짜가 언제죠? 고소한 날짜가 대략? 2008년. 2008년이요? 지금까지 조사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거 인증서인데 이 인증서에 대한 건 뭐냐? 이 인증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면 엠파크의 주주 명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공증된 겁니다, 그게. 거기에 맞는 원본입니다, 그게. 원본을 지금 스캔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여기 보면 김용도, 김인식, 김준철, 박유신, 이동은, 이상국, 최은순. 여기 최은순 되게 중요한 부분 사람이죠. 윤석열의 장모고. 맨 밑에가 최은순이 10%. 그다음에 하늘한 추모공원 여기 대표가 지금 현재 저입니다. 노 선생님이고 30.4%를 가지고 계시고 요게 지금 현재 그 당시 지금도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김충식이가 위조를 해가지고 그거의 정상적인 건데 저를 바꾸치기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인증을 법무법인 시트에서 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위조된 주주 명부입니다. 아까 먼저 거는 원래 주주 명부죠. 근데 이걸 이제 위조된 거죠. 보니까 그래도 정은건설이 4%로 줄었네요. 아까는 30.4%였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요, 저 정은건설이 아니라 하늘한 추모공원이 30.4%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한 추모공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선생님 회사가 없어진 거죠. 선생님의 주주 명단에서 빠져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제 뺏긴 거죠. 거기가 이제 최은순 대신 김충식이가 양도할 최은순에게 제가 명의 신탁 고길자를 통해서 은행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래서 최은순한테 명의 신탁한 그 주식을 사건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김충식에게 아무 대가성 없이 양도를 한 겁니다. 여기 김충식 씨의 지분은 9.8%로 돼 있고요. 요때 대표로 세운 사람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종철 씨 맞나요? 이종철 씨하고 김충식이 두 명이서 요게 이제 위조라고
지금 선생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거고 그 자료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근데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입수하셨죠? 그쪽에서 제출한 겁니다. 제출해가지고 저와 네. 저 신복들 이사 3인을 해임한 것입니다. 해임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해임시킨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자, 이제 또 인증서가 나오네. 요건 또 법무법인 약간 CT에서 또 바뀌었네요, 원래도. 네, 쭉 보겠습니다. 이사 회의록. 자, 이 이사 회의록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사 회의록이 그게 10시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10시 되어 있는데 여기 써 있네요. 네. 거기에 이종철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종철이는 캄보디아에 있어 가지고 참석도 안 했는데 그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그 이사회를 한 것입니다. 불법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김중식 씨 측 주장은 이종철 씨가 오지는 않았으나 처음에는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지는 않았으나 대리로 했다라고 했지만 법률상 이사회는 대리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노 선생님의 주장이시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상 거기 보면은 그 이종철이가 저 도장 찍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장이 있네요. 출석도 안 했는데 찍은 걸로 되어 있고. 근데 도장이 2개가 있네요. 이종철 씨 도장이 개인하고 법인하고. 법인. 그래서 이종철 씨가 이제 대표로 돼 있는데 대표로 만들었는데 이때 이사회 때 이종철 씨는 캄보디아에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있었다는 증거 자료가 또 있으신 거죠. 출입국 관리기로. 그 있습니다. 네. 법무법인 월드에서 이제 공증을 해준 거고요. 이게 맞다. 이렇게 공증을 해준 거고요. 그 자체도 공증사무실도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건 통과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를 바꾸고 임시 주주총회를 한 거에 대한 그 후에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한 거죠. 사실은 말이죠. 네네.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것이 이 주주총회를 먼저 하고 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됨에도 거꾸로 했는데도 저것이 공중증서 부실기재 제거가 안 되고 저렇게 그 검찰을 백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자, 그럼 순서상은 순서로 이제 적법하게 가려면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래서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를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했는데도 저기서 인정이 된 거고. 등기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 다 눈 감고 대표이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법무법인에서 이것도 공증을 해준 거고요. 그럼 법무법인도 그럼 다 같이 한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같은 편이라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인지 지금 선생님의 주장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추정해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추정이 같이 아니라 짰다. 그 증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럼에도 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다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변호사 딱 사인까지 돼 있네요. 김완식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양수죠. 양도양수 계약서. 이 계약서의 주체는 지금 보니까 이재호와 그다음에 하늘한 추모공원이네요. 제가 이재호 선생님하고 이재호 씨와의 양도양수 계약서죠. 계약서인데 제가 이제 이종철에게 이종철이 아들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데 관련 없이 그 주식을 신한저축은행하고 재원권에서 압류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명의신탁 해놨다가 다시 양도받은 겁니다.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6조 1항에 보면은 6조 1항 보면은 딴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넘길 수가 없는데 김충식이 그 내연남이 이종철에게 넘기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걸. 내연남 김충식이 이재호한테 넘겼다. 아니 이종철에게. 이종철에게 대표한테. 근데 계약 당사자는 이재호 씨라는 사람인데 이재호는 이제 이종철의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계약을 했네요. 명의신탁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랬다가 제가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5번까지 했고 6번. 뭐야? 자, 각서가 있네요. 이 각서는
그 이종철이가 이제 네. 그 써준 겁니다. 이종철은 현재 예.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불법으로 대표가 된 대표가 사람이죠. 된 사람인데 성명 이종철로 돼 있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종철에게 담보로 준 거는 네. 하늘한 추모공원 주식 45%를 이종철에게 주면서 그 각서 받은 겁니다. 엠파크 주식한 거는 아무 관련 없이 저기 뭐야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하늘한 추모공원 투자금을 변제할 시에는 반환한다고 그렇게 지가 각서까지 써놓고 네, 반환하지 않는 거죠. 이제 반환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내연남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요 자료는 이제 그 이종철 대표가 출입국에 있었다는 거. 이사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아주 결정적 증거인 거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때 예. 캄보디아에 있었다라는 증거인데요.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보면 출입국 내용이 거기 뒤에 여기 출입국 관리 있습니다. 기록이 있군요. 그거 이제 이사회를 네. 2016년 10월 10일 날 했는데 10월 10일. 그러면 거기 보면은 거기는 거기 저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며칠이죠?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에 예. 이사회를 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예. 2016년 9월 22일에 출국을 했어요. 예, 출국해서- 그러면 예. 이사회가 있는 날 예. 2016년 10월 달에 와야 되는데 예. 안 왔습니다. 어디 예. 있었냐면 캄보디아에 입국한 게 2017년에 들어왔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2016년과 2017년 1월 달까지는 네. 이종철 현재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은 네. 그 당시 이사회 때 예. 캄보디아에서 있었다는 증거 자료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공중증서 부실기재죄의 동행사죄에 똑 떨어지는 건데도 이걸 검찰의 권력으로 그렇게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게. 예, 이렇게 명백함에도 네, 불구하고 예, 예, 예. 네, 네. 자, 이거는 거기에 이제 판결문이네요. 판결문입니다. 자, 이 판결문은 네. 아까 그 이종철 회장이 자격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판결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예. 판결 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예. 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다르다라는 예, 얘기죠. 다릅니다. 달리 예, 예.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 예. 얘기는 뭐냐면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예, 맞습니다. 출석하여 그러니까 회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예.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예.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예.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예.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판결은 예. 대법원 판결이고 선생님의 사건과는 관련은 없지만 이걸 네. 판례로 지금 자료로 갖고 오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 의하면 예. 지금 이종철이 갖고 간 것도 불법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불법으로 하지 않고 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예,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종철이하고 내연남은 그거를 대표사를 가져가지고 재판을 신한저축은행과 제가 분쟁 중인데 재판을 하든가 다시 찾아오든가 해야 되는데 신한저축은행 편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 투자자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주장은 반복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요거는 사실 확인서인데, 예. 자, 요거는 서류에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 서울 동부검찰청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 예, 이경임 씨, 자, 예, 이경임 법무사 씨가 사무장입니다. 누군지. 그 사람이. 아, 법무사 사무장이고 예. 이경임 씨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내연남에 네, 김연동이라고 있습니다. 김연동. 연동이가 네, 김충식이가 그 서류를 이주하지 않았다고 법무사가 도장을 다 찍어서 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교사한 내용인데 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예, 캄보디아에 있는 대표가 예, 그날 출석해서 이사회 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사실 확인서를 끊어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입장을 바꾸죠. 예. 아 사실은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이사회 때 그 이종철 지금 불법으로 선임된 대표가 출석을 해서 이사회에 출석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입장을 바꾸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도장을 저기 내연남이 법무사에서 다 찍었다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썼어요 거기에. 근데 사실은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오고 저기 이상국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도장을 와서 다 찍었다 이거예요. 인감 첨부해가지고. 근데 자신들은 안 찍었다. 법무사가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한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 이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확인서라고 또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하늘한 추모군 대표이사 이연옥은 이종철의 처형입니다. 처형. 처형인데 그 명의신탁했다는 거. 이종철 저기 이재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확인서입니다. 대표이사가. 그런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종철이가 매매를 했다고 주장해 가지고 재판을 이기게 한 겁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 자료. 선생님 또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좀 핵심 내용이 나왔네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네. 갑은 여기 지금 하늘한 추모공원의 대표인 지금 노 선생님이시고 을은 이재호. 이재호는 그 이종철의 아들. 아들이고요.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있었다. 거기 6조이랑 보면은요. 권리 동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대물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그 이재호에게 양도를 했다면은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다시 내한테 돌려준다는 것을 돌려받은 건데 그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내연남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해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용이 좀 자꾸 문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렵긴 한데 이 확인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자필로 썼네요. 노성현. 노성현은 또 누구지? 노성현은 저희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 노성현 노성현 집을 최은순한테 내가 담보로 해가지고 2억 5천을 빌리고 3억을 아드님의 집을 담보로 해서 최은순한테 돈을 빌리는 2억 5천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3억을 설정해 줬는데 여기다가 이 서정환이라고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서정환 해태타이거스인데 야구 감독 야구 감독 당자 수표를 1억 원짜리를 아들이 책임지기로 했다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주를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고소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밑에 글씨체하고 위에 글씨체하고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요 부분하고 여기 아랫 부분이 이것도 지금 사문서 위조 동행사 소송 사기로 이게 저희가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윗부분의 글씨체하고 아랫부분의 글씨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죠.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뒤로 넘기면은. 이 문서가 지금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문인가 보죠. 법적 그것 때문에 법적 이게 이제 사회행위 소송 등 내연남이 낸 겁니다. 그 최은순을 대리로 해서 법적 불허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보면은 판결문 제일 핵심이 다해 보면은 한편 최은순은 아래와 같은 내용 확인서 갑 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한 달을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중 서울 중구 신당동 이거는 노성인이가 쓴 걸로 보이나 위에 거는 위조한 거다 이거죠. 노성일이 쓴 거라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없다라고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김충식이가. 김충식이 고소를 했지만
자기 거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내가 이길 거야라고 소송을 했는데 예, 예. 법원에서 이거 가짜 전화라고 인정을 안 해줘 버린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사실 확인. 여기 또 정대택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내연남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요건 뭐냐면은 이제 김충식 씨가 예, 예. 그 윤석열의 장모와 예. 내연남이라고 지금 노 선생님하고 정대택 선생님이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상대 측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지 내연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사실 확인서가 누가 이제 이걸 만든 거냐면 정대택 씨가 정대택 선생님이 재판하고 있을 때 김충식의 딸 예. 여기 보니까 김선정으로 돼 있네요. 예, 예. 김선정 씨한테 당신 아버지가 예. 윤석열의 장모와 내연 관계가 맞냐라는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온 예, 건가요? 예, 이메일로. 이메일로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당시에 왜 이메일로 받았느냐? 예. 이 당시에 김선정 씨는 예.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예. 한국에 올 수는 없었고 예, 예. 이메일로 일단 이제 일종의 서면 답변을 한 거죠. 예, 예. 자, 2007년 저의 친부 김충식은 예. 미국에 저희 자매를 방문하였을 때 예. 정대택 사건과 관련한 재판 얘기를 가족들 앞에서 하였습니다. 예. 왜 했을까요? 하여튼 예. 2006년 재판 당시 판사님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서로 눈짓을 주고 받으며 그러한 친분을 이용해서 아버지, 예. 여기 아버지는 예. 김선정 씨 예,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 맞습니다. 김충식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어 예. 쉽게 승소하였다고 하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 자랑한 거죠. 예, 예. 또한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작정하고 무고한 정대택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다고 예. 여러 번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했을까요? 자랑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내가 힘이 이 정도로 세, 뭐 예. 이런 자랑을 했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예, 예.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저 또한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예.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예,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 위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법을 기만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저는 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예. 확인서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예. 내연 관계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위에 있잖아요. 저기 제 이름은 김성경이며 네. 증인 최원수는 내연남, 김충식의 자녀로. 아, 네. 어. 그렇게 썼군요. 예. 자, 제 이름은 김선정이며 예. 증인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차녀, 이렇게 아예 예, 예. 대놓고 예, 예. 김충식의 차녀라고 예. 본인을 밝혔네요. 예. 내연남 김충식의 차녀라고 딸이. 근데 여기 이제 좀 굵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예. 이 따님이 이메일로 보낼 때 이 글씨체를 예. 본인이 이렇게 딱 그렇죠. 알 수 있게 바꿔서 보낸 예, 건가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뭐 문서 저기 아이, 편집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거 건들면 큰일 나죠. 아. 예. 그러니까 따님이 이걸 보낼 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아, 네. 자,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제가 속초에 그 콘도에 갔을 때 김충식 거와 예, 그 콘도는 누구의 콘도죠? 거기는 이제 저 최은순 씨가 회원으로 있는 저기 최은순 씨가 회원으로 예. 가입돼 있는 콘도에 갔을 때 그 속초에 둘이 있는, 네. 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네. 저 또한 다른 방에서 자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고 네. 또한 그 정대택이가 저 글로 편지를 보냈는데 예? 뭐 한 방에서 잤다고 해서 꼭 내연 관계라고 보기는 아이, 근데 확실할 순 남녀가 없지만, 부동 7세인데 네, 예? 뭐 그렇게 예, 속담에 강력하게 남녀 7세 추정되는 바이다. 부동자석이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방에 자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둘이 잤습니까? 예, 예. 아, 네. 그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사실관계 같은 방에서 잤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 관계다라고 네.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서. 네. 또 확인서가 또 나오네요. 예, 예. 고길자. 일단 고길자 씨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고길자 씨는 현재 네, 22명 47억 원을 네.
저희 엠파크 초기 자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 못 받고 피해자입니까? 네, 피해자입니다. 내연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소송으로 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데 네. 그 엠파크를 뺏어가는 바람에 네. 못 받고 있는 저 한산 피대의 공동체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럼 자기 권리를 다 뺏긴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1번 상기 본인은 노독봉이 보유한 주식회사 엠파크 주식 10%를 네. 노독봉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예, 있을 예, 때 예. 엠파크 주식에 가압류가 들어오니 예. 최은순의 요구로 노독봉의 비용으로 최은순에게 엠파크의 주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게 하였고 예. 차후에 노독봉의 주식 반환 요청이 있으면 예. 주식 보관자 최은수는 언제라도 엠파크 주식 10%를 노독봉에게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엠파크 주식을 최은순에게 보관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하지 이 않고. 고길자한테 내가 내용 증명 최은순하고 같이 네. 네가 이걸 저기에서 주게 했으니 책임져라 네. 해가 내용 증명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건 또 정택 택시 자료가 나오네. 엠파크 주식 30.4%, 네. 30%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노독봉 선생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예. 정대택 선생님이 발행해 준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예, 예, 이 엠파크 주식의 30.4%는 실제로 예. 하늘한 추모공원 대표의 노독봉 씨께 맞다라는 예, 맞습니다. 사실 확인서죠. 예,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의정부 법원에다가 제출한 자료고요. 예, 예. 네. 자, 위임장. 자, 이 위임장에 대한 설명. 예, 예. 그 위임장은 네. 최은순이 자기 자신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엠파크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네. 저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리를 대표이사를 했었죠. 하고 이랬던 건데 갑자기 그 주식을 내연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을 양도해가지고 네. 1,890억 원대의 하늘한 추모공원의 그 사업권을 강탈당하게 한 것입니다. 짜고서.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이 서류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 예, 분명히 최은순 씨와 노독봉 선생님 간에 이렇게 위임장을 분명히 서류로 해고 도장까지 꽝꽝 찍었는데 뒤에 인감까지 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여기에 인감까지 첨부를 했고 예, 예. 최은순 씨 예, 그것도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게 자료를 다 예, 만들었는데 답을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예, 이행하지 않았죠. 예, 예. 네. 네, 고길자 씨 또 나왔네요. 예. 그 공증까지 내가 하도 저기서 공증을 받아놓은 겁니다. 불안해서 예. 아까 그 서류에 대해서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예. 더 확실한 책임져라. 예. 이 위임장 서류에 대해서 더 예.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 추가로 받아놓은 진술서죠. 예, 예, 예. 자, 그러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예. 노독봉 선생님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죠. 최은순하고 고길자한테 보냅니다. 제가 네. 빨리 반환하라고 주식. 네. 저번에 이렇게 서류 도장 찍었잖아. 네. 우리 예, 예. 아까 바로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찍었는데 왜 그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예. 취지의 내용 증명을 최은순과 고길자 고길자에게 씨한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 예. 왜 보냈느냐? 이행을 안 하니까 보낸 거죠. 이행 안 하면 아는 것보다도 내가 네. 저기 한 주식을 바로 보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은행보다 더 착하다고 고길자가 그래가지고 네. 그 고길자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제 글로 넘겨주게 했으니까 사실은. 자, 최은순이 넘긴 법원의 채권 5억 3,200만 원. 자, 이건 뭐냐면 최은순 씨가 지금 노 선생님한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하늘한 추모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법인이 필요했는데 예, 예. 그 필요한 법인을 내가 하나 괜찮은 법인을 갖고 있으니 예. 노독봉 당신께서 이 법인을 인수하셔서 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세요라고 한 거죠. 예.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법인이라고 설명을 예.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예. 빚이 5억 3,200만 원이나 있는 예. 엉터리 법인이었던 거지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거기 5억 3천을 내한테 청구 들은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네. 그 회사의 회장하고 대표이사 두 명밖에 없어. 최원순이가 회장이고 네. 거기 이제 정사무이가 대표이사인데 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걸 모른다. 네. 그리고 법인을 빌려줬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 네네.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법적인 다툼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해놨습니다. 고발을. 5억 3,200만 원. 지금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돈 갚어라고 날라온 날라온 것입니다. 이 법인은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통해서 이만큼의 대출을 일으킨 것 같아요. 대출을 일으켰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빚이 5억 2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그냥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 봤더니 빚이 5억 3,200만 원짜리 법인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엉터리 회사라는 거지요. 저는 그 법인으로 네. 1,890억짜리 분양 계약서도 했고 네. 가처분도 해놨습니다. 그 법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상호도 한국 기독교 추모공으로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만 그 분양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놨는데 저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놓고는 못 온다고 모른다고 자기는 빌려준 법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법인을 선생님 쪽으로 양도하기 전에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였던 거죠? 대표가 이제 정사무임이고 회장이 이제 최은순이었습니다. 최은순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최은순 씨가 갖고 있던 이 법인이 요거 됐다. 요렇게 쉑 넘겨버리고 빚을 면탈하자. 맞습니다. 모른 취지로 했다라고 왜냐하면 해석이 되나요? 저는 정상음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서류를 최은순이 갖다 줘가지고 저희한테 이전해서 그 상호를 한국 기독교 추모로 변경해가지고 그리 사업을 하려고 허가권과 그 허가권에 가처분을 하고 또한 분양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법인을 인수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엉터리 회사잖아. 라고서 이거 엉터리 회사니까 너 좀 네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최은순 씨한테 보낸 내용인 거죠. 뭐 보냈는데 뭐 선생님 측의 주장이긴 하오나 어쨌든 아니 주장이 아니라 사실대로 해서 한 거니까요. 여기서는 방송인데 한 푼의 허튼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네가 책임져라 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 빌려준 법인이라고 말이야.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검찰총장 장모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저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2억 5천 줄 거 있으니 그걸 공제하고 달라든가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자기는 군자랑 설정을 하고 2억 5천 빌려주고 3억을 저기 해놨지만은 나는 5억 3천이 받을 거 있으니까 그걸로 공제하고 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최은순 씨나 김충중 씨로부터 받은 피해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바를 또 송파경찰서죠. 송파경찰서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거의 1년간을 묵히고 있다가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거죠. 아니 고등검찰청에다가 항고를 해서 넣었더니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라. 다시 수사해라. 다시 수사를 해라. 이거 아무래도 공중사가 있죠. 출입국 관리국지 모든 증거를 보니까 검찰청도 좀 미안한 감이 있었던가 재조사를 해라는데도 검찰의 백으로 그걸 또 다시 덮어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 지시겠습니까? 누구 지시였겠습니까라고 추정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의정부 지방법원 네. 네, 채권자 최은순 그러니까 빚쟁이죠. 그다음에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노덕봉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요. 네. 최은수는 네. 내연남에게 네. 모든 저희 집에 근저당한 거 이런 거를 네.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은수는 저한테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증해주는 1억 3천짜리 공증서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 주식에다가 그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소송 사기입니다. 아니 채권을 내연남한테 다 넘겨주고 나서 넘겨줬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다시 제 주식에다가 그 하나는 추무공원 주식에다가 가압류를 치면 되겠습니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겁니다. 그 결정문이 맞죠? 예? 네네. 예. 진술 최고서. 예. 1억 3천만 원. 예, 예. 네. 의정부 지방법원. 좋습니다. 판결문이네요, 이제. 예. 자, 이 판결문은 아까 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인 거죠? 아니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아닙니다. 공안당 예. 분양권자의 확인의 소. 예. 제가 이제 피고가 예. 신한저축은행, 신한상호저축은행이군요, 정확하게. 예. 그거를 보면은 네. 그 내연남 때문에 모든 재판이 패하고 있다는 거. 그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네. 상기 그 원고는 엠파크 대표이사도 아니고 네. 주식도 없고 네.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재판을 하냐? 이거는 엠파크 대표이사만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과 짜고서 엠파크 그 대표이사 권한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먹고 지금 재단에 출자한푼 아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그 뭐 매출액이 8억에서 10억씩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저는 피가 끓습니다. 이 지금 22명의 투자를 한 노인네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등기사항은 아까 그 포토스 5억 3천만 원짜리 빚이 있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가 최은순하고 정상은 둘밖에 없습니다. 둘이 볼까요? 대표이사하고 회장하고 다 해먹는 것이. 어디 나와 있나? 아니 좀 밑으로 돼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예, 최은순이 이사고 대표이사 전상흠 또 둘입니다.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다가 지금 골치 아프니까 넘긴 거군요. 예, 본인이 갖고 있다가 본인 회사 근데 빚이 이제 넘겨받은 근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저기를 받으려면 이사회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는 빚이 있었는지 난 몰랐다. 선의로 그냥 넘겼을 뿐이다. 아니 빌려줬다 이거요. 그 법인을 빌려줬다 이거요. 네. 법인을 빌려주고 팔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팔 수는 있어도 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법무부에서 자료가 지금 노 선생님한테 온 자료고요.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귀하가 김충식을 상대로 고소한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담당 검사가 명백한 입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진술을 배척하고 참고인도 없는데 참고 인증 지처분하여 참고인 있는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었으며 김충식이 같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력으로 담당 검사가 피진정인 김충식과 이인은 누군지 모르겠고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 없음 추분을 하여 귀하를 포함한 34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으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서울 고검 어쩌고저쩌고 항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피진정인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억울하니까 그 법무부에다가 진정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인 거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답변이 이제 3번부터 답변이네요.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범죄 수사, 사건 처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민원, 대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진정 등 사건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6조 규정에 따라 본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됐다는 통보 내용은 아니군요. 아닌데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참고인도 없는데 참고인 저기로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누구 짓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투자약정서 예, 예. 재단법인 금산공원 묘원 투자약정서라 함은 자 김충식, 최은순 참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김충식은 누구고 최은순은 누구고. 네 이렇게 투자약정을 하고 했는데. 이 서류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제가 하면서 그 도로 공사를 사는데 6억 원이 필요해가지고 양주시청에 공탁권에 6억 원이 필요해가지고 최은순이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빌리고 7억 5천만 원을 줬어요. 한 달 만에. 6억을 빌려다 썼다가 다시 7억 5천만 원으로 갚았다고요? 변제했는데 변제하면서 변제하면서 원래 이것도 그 금융사업법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먹고 말이야. 하면서 세무신고도 안 하고 탈세하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를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세무신고도 않고 그냥 국세청에 세무신고도 않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먹은 겁니다. 자 이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더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까? 네. 자 이건 검경일보인데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된 신문인가 보죠. 검경일보니까. 자 이게 몇 월자 기사냐면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자 기사고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1,000억 원대 하늘한 추모공원 삼키려던 모 재단법인 이사장 검찰의 철퇴를 맞다라고 났지만 검찰의 철퇴를 결국은 안 맞았죠. 이제 검찰에서 그 신한저축은행 측 재단 이사장이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그냥 구형 5년을 받아서 다 이제 춤추었죠. 그런데 됐구나. 무슨 저기 권력이 있는지 그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으면 5년을 때렸는데 판사가 무죄를 처리했어요. 무죄를 처리했으면은 검찰에서는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신한저축은행하고 짠 변호사가 그 약정서가 있습니다. 재단 매매 약정서. 그걸 내놓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약정서를 이제 찾았습니다. 재단 매매 약정서 6억 4천만 원 재단 매매를 약정했다는 거를 찾아서 이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까지 낀 이게 사기단입니다. 신한저축은행 변호사 그 검찰총장 장모 내연남 장모 이 다 낀 이게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됐고 검경일보에서 이런 한마디로 철퇴를 맞았다고만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났지만 결국 처벌은 받지 않고 다 무죄로 다 풀려나가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국경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2015년 거인데 이거는 2020년 거네요. 최근 자료네요. 한국경제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단독이라고 딱 붙였네요. 윤석열 장모 고발한 사업가 노 선생님이죠. 사업가 노 선생님. 검찰이 3달 가까이 뭉개고 검찰에 추가 고발. 자 여기 노씨 측 주장,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은 더 이상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다. 사문서 위조 자백까지 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의 조국 부인은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확실한 죄는 수사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한국경제 기사가 단독으로 났습니다. 단독으로 한마디로 좀 세게 쓴 거죠 기사를. 썼는데 이 한국경제 기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경제에 가서 윤석열 장모 고발한 사업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기사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자, 2020년 1월 14일 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사를 달았다가 그게 이제 그 한국경제 사장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답니다. 그 한국경제 사장님이 사장님이 내리라고 해서 내렸다는데 이 기사 내려. 근데 누가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이제 진정서를 그 법무부 감찰과에다 넣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과에 넣었더니 대검찰청으로 갔어요. 대검찰청에서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제 사건이 이제 제 내연남 사건이 있으니까 글로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모 검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사건을 수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찰청에다가 장모하고 내연남까지 해가지고 MBC, SBS, JTBC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장이 며칠 전에 고발장 접수를 했죠. 고발장 접수해가지고 지금 서울청으로 중앙지검에다 접수했잖아요 그때. 아니요. 경찰청에다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며칠 전에 한 거는 그럼 정대택 씨가 하신 건가요? 서울청에는 정대택 씨가 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검찰총장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해봤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다 해서 직접 거기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경찰 서로 안 보내고 서울청에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청 진흥과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건 전체로서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지금 오늘 또 큰 사건이 뉴스타파가 뭐 심층 보도를 한 거죠. 네, 그 내용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주로 독일 쪽 자동차 뭐 이런 거 수입 판매하는 BMW 주로 BMW가 많이 되겠네요. BMW입니다. 그 회사의 주식 조작 사건. 대략 주식 조작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조금 돈 넣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오른 상태에서 이제 돈으로 다시 환금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일 거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그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윤 총장 서울지검장 딱 되고 그 돈을 20억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문인지는 모르겠고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2억을 투자했고 2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얼마를 투자했고 검찰총장이 딱 된 다음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20억을 갖고 나왔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건 물론 모릅니다. 이 상황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파에 그 기사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도면 조국 장관 부인, 아들, 딸 관련자들 이렇게 막 수사를 하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형평성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안 맞는 형평성이죠.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 사모가 표창장 2조했다는 거는 그 표창장 2조 가지고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해서 70명이 움직였죠. 뭐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자신의 가족, 장모, 내연남 이런 사람들은 왜 수사를 안 하냐 이거요. 그것도 그냥 조국 수사하듯이 확 털어버리면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사람이 왜 그런 건 안 했냐 이거요. 자, 그럼 방송을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인데 선생님 질문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실 생각인 거죠? 저는 이제 잃을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평생을 학교 교감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제가 땅을 사서 허가를 내서 분양을 2년 동안 하던 사업장을 법적 절차 없이 시공사와 신한저축은행이 짜고 검찰도 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주경찰서에서도 기소 의견을 올린 거, 또 송파경찰서에서도 기소를 옮기고 다 검찰에서 무마해버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송파경찰서하고 네, 양주경찰서도 기소 의견을 올린 거.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경찰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 가면 다 무마돼 버린다. 양주경찰서에서 인지사건으로 기소 올린 거는 피의자들끼리 저를 빼버리고 저게 이제 빼버리고 둘이 대지를 해가지고 무마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신재영 검사가 당신은 구속이라고 그랬거든. 현 사람이 양주경찰서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예? 그랬더니 그 검사를 법무부로 보내버리고 말이지.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제대로 할 것 같은 검사였는데 그 검사를 싹 바꿔버리고 야 너 하지 마 빼버리고 빼버리고 다른 검사로 바꿔놓고 덮어버린 거다. 덮어버렸습니다. 사건을 덮어버리고 또한 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면은 제가 벌금 1,600만 원 맞은 게 있습니다. 판사가 이거는 실질적인 주인이 노덕봉이 맞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검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은 지금 묻혀 있습니다. 무정부 직원만 가면은 아무도 수사를 않고 다 무혐의 처리하고 저를 고소하는 사건은 벌금이라도 다 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의정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생님 누구지? 최은순 씨. 최은순 씨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저 혹시 기억나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뭐지? 잔고 증명. 잔고 증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계셔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방송을 마칠까 하거든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잔고 증명은 잠깐만. 제가 그 재판에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안수영 씨라고. 그 사람도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안소영 씨는 같이 동업을 해서 민사로 판결문 동업이라고 판결문 받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최은순 씨 당자 수표를 할인에다가 주고 또한 할인에다가 최은순 씨한테 다 주고 그 땅을 사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자 수표 할인해가지고 돈 안 줬다고 구속되고, 구속되고, 땅은 땅대로 뺏기고, 신한저축은행에 당자 수표 이주한 사람이 저희 회사 조한공원, 신한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조한공원에 감사합니다. 또한 김애성이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거기에 또 감사하고, 그거는 코바나 콘텐츠는 윤석열 처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조 원 장본인이 김혜성이라고 신한저축은행 측 사람입니다. 그분은 위조한 사람 많죠, 이것저것. 그래 공모해가지고 최은순과 공모해가지고 최은순이 법정에서 이 잔고증명은 제가 위조하라고 김혜성한테 시켜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들고 딱 법정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진아 검사가 바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백으로 안 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모 씨가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백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한 것도 증인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직접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최은순 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거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자료인데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최은순 씨하고 신한상호저축은행과의 긴밀한 관계를 굉장히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잔고증명입니다. 여러분 잔고증명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잔고증명이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보이고 계신 서류인데, 자 발급이 어디서 했냐면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된 잔고증명서입니다. 이 얘긴 이건 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라고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네,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은행에서 선생님께서는 저희 은행에 이만큼의 돈이 있습니다라는 증명서를 떼어주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이거는 그런 내용인데 이 최은순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아주 거의 마법과 같이 뗍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일단 하나를 한번 볼게요. 네. 잔고증명서가 있는데 일단 잔액이 얼마입니까? 71억. 네. 71억이 최은순 씨 있는 이 은행에 잔고가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넘겨볼게요. 자 일단 날짜를 보면 2013년 6월 24일에 네. 6월 24일에 71억이 있습니다. 71억 8천만 원이니까 대략 72억 정도 되네요. 예. 예, 2013년 6월 24일 날 71억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잔고증명 이거 하나로 끝나면 뭐 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있습니다. 잔고증명이 또 발행이 됩니다. 자 날짜를 좀 잘 봐주세요. 2013년 6월 24일. 예.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건 또 며칠 거냐면 2013년 6월보다 전인 4월 달이죠. 네. 4월 달에 이때는 얼마가 있었냐면 100억이 있었습니다. 네. 4월 달에 100억이 있다가 좀 지나니까 70억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네. 이상하지 않죠? 30억이 네. 뭐 썼으니까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이게 잔고증명서가 한두 장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이제 38억짜리가 나오네요. 네. 자 38억짜리는 2013년 10월 2일 자꾸 잔고가 떨어지네요. 네. 네. 아직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날짜가 가면 갈수록 잔고 증명의 돈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10월달 2013년 10월 13년 10월 그러다가 2013년 10월 11일 네. 자 여기서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쭉쭉쭉쭉 금액이 줄고 10월 2일에 30억까지 떨어졌던 38억까지 떨어졌던 잔고가 네. 다시 2013년 10월 1일 11일 단 6일 만이죠. 6일 만에 잔고가 다시 138억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38억. 저 이거 보고 되게 이 사람 능력 진짜 대단하다. 네, 맞습니다. 자, 2013년 거의 말이었죠. 아이고. 자, 그다음에 또 뗍니다. 2013년 다시 6월 달께 또 있네. 이건 아까 했던 거구나. 예, 이게 또 생깁니다. 여기 4월 1일 날 또 아까 띄었던 거. 그러니까 이 최은순 씨는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면요. 잔고증명을 신한저축은행에다가 원하는 대로 띄워주는 사람 같아요. 야, 나 잔고증명 얼마짜리 하나 띄워줘. 그럼 뚝뚝뚝 띄워주는 이런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잔고증명을 이용해서 당자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죠. 예. 자, 잔고증명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칠 수 있죠. 나 돈 이만큼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해봐. 내가 돈 나중에 댈게. 이렇게 사기 칠 수도 있고, 이 잔고증명을 이용해서 당자수표까지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잔고증명이 허위인데 당자수표까지 발행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보면 신한은행으로 돼 있네요. 야, 신한저축은행입니까? 이건 신한은행입니다. 그거는. 이건 신한은행이네. 제대로 된 은행이네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그 서류를 믿고 이렇게 당자수표를 발행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딴 건가요? 당자수표라는 거는 돈이 없이 돈을 넣고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이 그 잔고증명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안소영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까 그 잔고증명을 일종의 담보로 한 거죠. 아니 이제 이렇게 내가 잔고증명이 있다. 이게 이 잔고증명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 나를 믿고 이거 좀 당자수표를 할인을 좀 해줘라. 해가지고서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와리깡. 와리깡이라는 것이죠. 와리깡을 한 건데, 그래 이제 믿고 당자수표 한 사람들이 믿고 했는데 깡통인 거죠. 신한저축은행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이제 있을까 말까. 잔고 증명 막 100억, 30억 있었던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당대 수표를 깡을 해갖고 현금으로 바꿔서 쓴 거죠. 한글로 바꿔가지고 안소영이한테 바꾸라 오라고 해가지고 최은순이한테 다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기 최은순이라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최은순 씨가 이제 윤석열 장모입니다. 네, 발행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화해서 돈을 쓴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능력이 엄청난. 그리고 이제 과연 개인적인 혼자만의 능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그거 이제 1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당자요? 아니요. 그 잔고증명. 네, 100억짜리. 그거는 성남의 도천동 땅이 한 150억짜리가 캔코에서 경매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매금을 못 내가지고 38억에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38억을 넣고 잔금을 못 냈어요. 그 땅이 이제 마음에 들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 캔코에 가가지고 100억짜리 잔고증명을 가지고 가서 이걸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나한테 저기를 받을 것을 해주시오. 그 감정가가 캔코에서 150억인가 160억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가 공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낙찰 좀 시켜줘. 그렇지. 내가 돈 낼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낙찰을 이제 안소영하고 같이 받은 겁니다. 받아서 안소영이는 구속되고. 물론 이 사건은 선생님의 사건과는 별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한저축은행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적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은순 씨는 신한저축은행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해가지고 그 48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받습니다. 그 계약과 동시에. 네, 잠깐만요. 네시조니님 댓글이 이것만으로는 윤석열을 엮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엮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발표 안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가 계속 주변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그 부장 판사 출신이 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300억을 사문서 이주를 해가지고 30억을 할인해서 했다면은 바로 그 징역 특가법으로 해가지고 징역 5년 이상 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 이주한 당사자들이 그냥 활보치고 다니고 오히려 지금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저는 좀 다행인 게 오늘 뉴스타파에서 터진 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더 처음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보도할 때 저희 주변에서 이거 괜찮겠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뉴스타파라는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그래서 이걸 이제 보도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한 걸 다시 받아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랄까 나라를 좀 나라답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한 길에 저희도 좀 서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생각에는 우리 서울의 소리가 그 KBS나 SBS나 그런 방송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게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도 방송에 나오지 않는 방송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아주 그냥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이 보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떨어지면 공수처도 취소된다고 그러는데 이 공수처가 취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검사를 하고 판사를 수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수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고 지금 공수처가 설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7%가 그 공수처 희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공수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공수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강남에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 없죠. 다 지네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아니, 공수처 대상이 전국적으로 4,000명밖에 안 돼요. 저는 해당도 안 됩니다. 뭐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데 고위공직자도 아니신 분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돼야 이제 검찰의 전관예우, 판사의 전관예우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겠죠. 공수처 설치를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방송을 마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계속 미는 건데요. 이번에 총선은 또 한일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과 싸우는 거다. 뭐 저는 또 다른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이번 선거는 국산품 애용 선거다. 맞습니다. 국산 정치인만 뽑고요. 일본산, 미국산 이런 정치인들 뽑지 맙시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지금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본산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사실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처리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뭐 엉망입니다. 엉망이라고 얘기해도 뭐 충분한 것 같고요. 도대체 일본 우리가 생각하던 선진국 일본은 어디 갔는지 요즘에 뭐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맞습니다. 일본을 어딜 보고 우리가 선진국이었지?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한 배에 엄청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일본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물론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아베라는 이상한 독재자, 또 거의 독재자라고 봐도 되겠죠. 거의 9년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연차로 또 3년 더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또 이렇게 바꿔서 3년을 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2년. 박정희가 18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아베. 그러면 아베가 물러난다고 해도 또 이게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본은 뭐 거의 족벌로 계속 해먹더라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수상도 그렇고 진짜 엉터리 같은 나라예요. 일본은. 그런 맞습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저는 해외여행을 가도 해외에 나가도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 갑질에 의하여 모든 계약과 약정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 없이 12년 동안 고생해서 사업을 하던 사업장을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버리고 또한 저 회장실에 있던 서류와 일체의 기밀 서류, 문서 등을 컴퓨터 등을 절취하여 재판을 방해하고 한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 또한 윤석열 장모와 내한남 빼앗기게 한 이 사람들 하루속히 양심을 가지고 저는 욕심도 필요 없습니까? 제 주식하고 대피 사건만 저한테 주면 됩니다. 왜 넘은 것을 뺏어가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이 나라가 진짜 이런 것들을 밝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것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없는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24명에 47억을 투자하고 지금 노숙자가 되게 생겼습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 진실을 밝히고 꼭 죽더라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 꼭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목표는 감사합니다.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설치되면 선생님 건도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공수처 설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한국당한테 국회의원 수를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공수처가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문재인이가 빨갱이 어쩌냐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있어야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마치고 내일 또 정대택 선생님 오셔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윤석열 총장 가족 본인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족으로 주변인들 윤석열도 부인, 고소했습니다.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을 직접 고소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처 장모 내연남 내 사인을 고발했습니다. 고소 내일은 고발했습니다. 정대택 선생님 나오셔서
방송을 할 거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은 이 정도에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